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어린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요 장래, 우리의 미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대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왔길래 타이틀을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희망인가 물음표를 뒤에 붙여가지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대접이 제대로 된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 말에는 이제 뭐 이의를 다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어린이들을 대하고 어린이들을 대접하느냐? 그 사람답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도 우선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대접을 해주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동양권에 있으니까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유교에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삼강오륜 해가지고 거기에 특히 이제 어린이와 어른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장유유소란 얘기가 있어요. 장유유소. 어른과 아이들은 그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어른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된다. 유교적인 사상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면은 아침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면은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잡수셔야 어린이들도 그 밑에 사람들도 먹을 수 있다.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어른 대접, 그러니까 어른 대접을 잘 해라. 이제 이 얘기가 장유유서인데, 그러면 옛날 유교적인 삶이 지금 오늘날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서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예를 들어서 이제 살다가 우리 가정에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치원 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면은 그러면 애들은 이제 의논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어른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치원 기껏 다녀서 친구들과 사귀어 놓고 정도 들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먼 다른 동네 이사 가면 유치원도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조금 틀리지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바뀌면은 적응하기 또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에게는 이사 가는 건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어른들 일방적인 생각에서 그저 이제 가정집을 주택을 어떻게 보면 자산 증식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어린이들 자식의 아들 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 마음대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 애들이 우리 엄마 이사가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공부나 해 가서. 그리고 얘기에 끼워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애들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건 어른들은 아무데나 가도 한계에 적응을 할 수 있지만은 어린이들은 여기 지금 얘기되는 게 지금 12인연법 중에서 7번째 수에 관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때는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행동을 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시간이니까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장유유서 그거는 생각보다 식당에서 보면 되게 아기들 데리고 오잖아요. 어린이들 데리고 오면은 어린이들을 먼저 잘 대접해서 먹여 줘야 어른들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식당 가서 그럼 너희들 어린이들 가만히 있으라고 어른 중심으로 밥을 먹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잘 대접을 해 줘야. 그러니까 식당 가도 지금 가보면 어린이 의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있고 또 휴게소 같은 데 가봐도 수유실 애들 젖 먹이는 곳을 따로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장유유서 삼강오륜 따지고 있으면은 옛날 구태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적응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우리 가정이나 이제 사회에서 한 번쯤 생각해서 장애 유속으로 그 사상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그게 같이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저도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지만은 현대인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현대인 감각으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식당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이제 뭐 대중이 모이는 장소 같은 데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어렸을 땐 그래요.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전차가 다녔죠. 그러면은 애들은 어른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들을 먼저 앉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들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배려가 지금까지 안 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 많은 세대하고 장애 유서를 따지는 세대하고 또 요즘 신세대하고 함께 사는 그런 세대니까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전철에는 애들도 앉혀놓고 대접해주고 서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니까 이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 이제 시장을 보러 가서 마트에 있는 물건을 사러 갔다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차 안에 애들만 놔두고 참 애들이 다 차 봐서 엔진 시동 아무나 만지면 안 되니까 엔진을 꺼놓고 차 안에 넣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어디든 애들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놓고 시장 보러 간다든지 마트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제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애들 여기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만 집에 놔두고 집 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러고 문 잠그고 있고 나가지 말고 보고 있으라고. 그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면서는 불안할 테고 어려서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어른까지 불안한 생각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이제 어린이들을 희망으로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여튼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이제 한 스님이 이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해서 사니까 이제 자체에서 뭐 유명사찰 아니면 농토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탁발을 해서 신도가 갖다 주는 보시금에 의해서 사실 운영되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옛날 탁발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니지 않죠, 사실은. 탁발을 나가려고 노스님이 한 번은 쭉 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마당 끝에서 아버지 되는 듯한 분은 일을 하고 있는데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애가 그 한 17살 먹은 애가 이제 엄마한테 밥 달라고 막 졸르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졸으니까 엄마가 이제 빗자루 들고 막 애를 때리고 그냥 저리 가라고 쫓아다니고 야단을 막 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스님이. 그 애는 이제 울고 그 배가 고픈데 먹을 걸 달래서 안 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입장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애를 배불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은 부모의 정이죠. 사랑이죠. 그러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짜증이 나겠죠.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당 쓸고 이제 봉당 쓸다가 빗자루 들고 그냥 애를 때리고 애는 도망가면 울고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스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스님 입장에서 도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려운 집에 와서 탁발을 왔으니 또 스님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그 쫓겨난 애가 이제 훌쩍거리고 울고 있으니까 스님이 애 앞으로 가더니 땅바닥에 이런 맨 땅에 엎드려서 큰 스님 노스님이 애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울던 애가 가만히 있어 그냥 어이가 없어 가만히 아니 스님이 절을 하니까 애한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애 아버지도 텃밭에 그 옆에서 일하다가 이제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보고 빗자루 들고 이제 밥달 먹을 것만 달라는 애 때리고 쫓아나오던 엄마도 이제 즐거워 해가서 이게 이상해서 쫓아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스님이 절을 딱 애한테 큰 절을 하고 나더니 딱 무릎 꿇고 합장하더니 너는 이 다음에 커가지고
정승이 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잘 지내라. 그러니까 애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정승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어이가 없어 서 있으니까 너는 이 다음에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높은 사람이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이니까 너한테 절까지 한 거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은 그걸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잘 지내서 이 다음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듣게 하고 아버지 듣게 하려 큰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요. 그리고 휴양안에 가시는 거예요, 스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우리 고칭증이 아들이 이 다음에 정승이 된다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훌륭하신 스님이,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아니, 애한테 땅바닥이 없대 절까지 했으니, 그다음부터 태도가 싹 바뀐 거지, 이제. 그래서 부모가 조금 덜 먹더라도, 살림이 어려도, 부모가 덜 먹더라도, 어떻게 정승이 될 아들인데, 대접을 잘해서 조금 더 먹이고, 때릴 것도 안 때리고, 가르쳐도 잘 가르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당에도 보내고, 그렇게 대접을 잘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다른 애하고는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 애들하고 싸우고 이제 못된 짓 하려고 하면 너 스님이 하신 말씀 들었었지 너. 이 다음에 정승이 돼서 나라에 큰 벼슬을 나치가 돼가지고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이 너 그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정승에 맞춰 교육을 시키고 한 거예요. 이제 대접도 잘해지고 동네 사람들도 아니 제가 아무 개그제 제가 이 다음에 정승이 돼서 큰 스님이 땅바닥 엎드려 큰 절까지 하고 그랬대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한테 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과거에도 이제 과거에 덕보다 합부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벼슬길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동네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다음에는 정승이 될 사람이란다 제가. 큰 벼슬길에 오를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소문도 나고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정승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의 품격을 갖춰가고 스스로 배우고 그렇게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큰 스님이 또 이제 한번 마을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절이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스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어린애를 보고 이 다음에 정승이 되리라는 것을 미리 그렇게 아신 그 성견지명이 대단하십니다. 도리 깊으신 큰 스님이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옛날에 그걸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어렸을 때 정승으로 대접해서 키워주면은 이 다음에 걔가 정승이 되고 거짓 취급을 해서 막 키워내면은 이 다음에 거짓밖에 안 되는 거 아니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도 유교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오유지족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삶을 그냥 모든 게 만족하는 삶, 긍정적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신 유교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가난하게 그냥 어렵게 살아라, 그대로 살아 그 얘기가 아니고 항상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희망을 갖고 웃으며 사는 사람은 웃을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유튜브 보다가 뭐 어떤 거사님이 얘기를 해요. 부자 될 사람들은 인상 자체가 틀리다. 그럼 7가지인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보다 많았는데 7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늘 웃는 얼굴로 다니더라. 길 가면서 찡그리고 왜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애들에게 즐겁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칭찬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다. 근데 옛날에 칭찬은 고사하고
잘못된 것만 자꾸 찾냐, 야단만 치는 게 어른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애들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야 애를 교육시킨다. 근데 그 매 들어가지고 교육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 이제 거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칭찬이 좋은 방법이고, 어렸을 때 애들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은, 칭찬을 해주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 긍지심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고, 그 어린 희망을 늘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끔가다 저는 이게 부모님들이 요새 이제 현대의 부모도 그 방정환 선생님이 쓰신 옛날에 어린이 예찬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어린이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나라의 희망을 거기다 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한번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있었던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이제 작년에요. 2023년 11월 20일 날 경기도 이제 수원 밑에 오산이 있죠. 오산 경찰서 그 지구대에 고등학교 학생인 A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밝히 이제 거리니까 고등학생 A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어떤 환경에 살았냐면은 어머니는 병아리로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물류센터에 가서 막노동해서 그날 벌어오시고, 거기다가 7남매, 아니 형제가 7이에요. 거기에 이제 맞이지, 장남이야 얘가,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살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건 뻔한 얘기지. 근데 식당에서 이제 살림이 어려우니까 어머니 약도 마련해야 되고,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거 가지고 7남매, 7 아들, 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까지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집 근처에 있으면 좋은데, 그저 열심히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가서 3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응? 요 짬을 내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어린 동생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어린 이제 동생들도 있고 그렇겠죠. 애들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이제 누워 계시니까 애들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이렇게 이제 이제 식당 앞에 자전거가 하나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날 보는 친구 자전거하고 똑같은 자전거라 그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갔다 오려고 이제 주인한테 잠깐 얘기하고, 애들 밥 좀 차리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 그러니까 이제 걸어갔다 하면은 1시간이나 걸려야 되니까, 거기다 밥 차려주는 시간에서 이제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자전거를 친구 자전거라 생각하고 갔다 와서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휘인간이 자전거를 타고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자전거 임자가 친구가 아니고 다른 엉뚱한 사람이 자전거 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대에 분실 신고를 한 거예요. 이제 내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냥 훔쳐가려고 그런 게 아니지. 돈은 갔다 왔겠지. 이제 왔는데 일단 신고가 됐으니까 가서 이제 이러다 신고가 돼서 이제 쫓아나고 이제 뭐 법석을 떨고 그랬으니까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 저 자전거 제가 가져갔었다고 신고 자전거냐고 착각을 해서 제가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어머니는 편찮아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막품 팔아서 이제 생활하고 7남매를 키우려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도와줍시다. 그 지구대에 이제 경찰관들이 나서가지고 그 오산경찰서, 또 주민센터, 청소년센터, 보건소, 복지기관 등 7개 기관의 그 대표자들을 경찰들이 이제 잠깐 만납시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요 애를 위해서 그 이제 복지 지원키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7개 그 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긴급 복지 지원해서 우리 320만 원씩 해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한 달에 320만 원씩 해서 3개월 동안 지원해 주자. 그다음에 가정 후원 물품도 보내줍시다. 우리 이불과 라면을 또 보내주고, 또 급식비를 30만 원을 별도로 주고,
자녀 의료비로 해서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근데 애한테는 일단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이제 분실 신고해서 신고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을 이제 내게 됐는데 이 벌금도 이제 여기서 경찰관들이 내주고 선고유예 2년을 헛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사정 누구나 사정이 있겠죠. 사이나 빠지면 뭐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찰관들이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 민중의 지팡이고 이게 참 훌륭한 경찰들이에요. 경찰서에서 나서가지고 지구대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치를 취해줬으니까 그래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산다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긍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7남매가 7남매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겠어요.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경찰관 아저씨들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럼 이 7남매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나라를 위한 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곳에서 그 어린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성이 예민한 그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조금 더 나가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얘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서 그런 나라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살기 좋은 나라, 선진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를 찾아봐서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개성을 읊조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남의 볼, 남의 성 감사합니다.